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또 우리가 매주 일요일이면 그죠? 셀트리온의 수급을 또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올해 벌써 이제 1월달, 2월달도 말 중순으로 이제 중순 말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누가 올해 파는지, 또 누가 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의 주도주 부분에서의 자동차, 그죠? 또 지주사들, 금융사들, 그런 부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요 차트의 모습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130포인트 하락을 했네, 그죠? 하락을 해서 0.82% 하락을 해서 15,775포인트. 여전히 뭐 미국 시장은 어쨌든 22동 평균선을 타고 나가는 모습이니까요. 나쁘지는 않죠. 자, 지금 이제 3일 양봉 내고 또 하루 엉봉 내는 그런 모습인데, 나스닥의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장과 연동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두 종목, 두 지표라고 그러면 나을 것 같아. 바로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목요일날 이어서 금요일날도 약간 조정.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이제 0.06이니까 약 부합이죠, 그죠? 약 부합. 봉 자체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음봉을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좀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의 하락폭이 목요일보다 적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도체 소부장 쪽, 반도체 쪽은 조금 또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20일을 타면서, 그죠? 그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또 있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난주에 좀 나름대로 또 좀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와 연관되는 테슬라. 테슬라. 자, 테슬라는 지금 이제 어쨌든 목요일 날 상당히 강했죠. 목요일 날 주가가 급등을 보였잖아요. 6% 이상 급등했으니까. 자, 금요일 날도 어쨌든 0.25% 약보합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우리 시장과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자동차 2차 전지 쪽, 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부분은 약보합 수준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종목들은 크게, 그죠? 그렇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약보합이든 광보합이든 나스닥 안에서 이제, 테슬라 주가와 엔비디아 주가의, 그죠? 등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흐름을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 흐름에서는 결국은 지금 어쨌든 다음 주 26일이죠, 그죠?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 부분에서의 그 밸류업 요 정책과 관련해서 지주사라든지 또 저 PBR이라든지 저프라든지 최근에 이제 지주사라든지 자동차 또 그리고 금융주 이런 부분들에 주가가 비록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시장에 약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의 지금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물론 셀트리온도 올해 그럼 누가 지금 연초부터 주식을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주가는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정부 정책 관련 부분에 저 PBR 관련주들이,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도로 부각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로 부각되었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쪽이 좀 가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초,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올 3월 정도에, 그죠? 빠르게 조기에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사실은. 그죠?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5월, 또 하반기로 연기되는,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러나 바이오 부분에서도 우리의 호퍼 주식인, 그죠?
또 알테오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셀트리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도 보겠지만은, 그죠? 지금 계속 여전히 자전 성격이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전체 지금 수급을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1월, 2월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불구하고 9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뭐 1월, 2월 이렇게 3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한 13조 원 정도까지 매수를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달도 안 됐는데 9조 5천억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달 만에 9조 5천억을 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물론 뭐 우리가 저 PB라든지 저퍼라든지 이런 기술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당연히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그동안에 20년 30년 전부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벗어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보다도 1년 그죠? 1년 앞서서 어디서 일본에서 그죠? 이 현상이 나오면서 결국 일본도 니케이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올 뭐 연말이든 그죠? 결국은 우리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를 저는 갱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 보면은 뭐 외국계 증권사든 국내 증권사든 뭐 2,800 그죠? 2,900을 못 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3,000을 넘긴다고 보는 뭡니까? 그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장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기관들이 5조 2천억을 팔아요. 기관들이. 그죠? 물론 이제 이 기관들의 5조 2천억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블록딜 부분,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블록딜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죠. 그죠? 절반 정도는. 그 삼성전자의 이제 블록딜, 그 부분을 빼더라도 여전히 우리 국내 기관들은 한 2조 원 이상 매도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지금 4조 1천억이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쨌든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왜? 외국인들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이제 기관들도 어쨌든 뭐 프로그램이 됐든 또 연기금이 됐든 매수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면 그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서 과연 셀트의 수급이 나쁜가? 그죠? 나쁜가? 가망성이 없는가? 주가는 지금 좀 바닥에서 부진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지난주에 셀트리온 4일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4일 동안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요. 그래도 외국계, 지금 자신 셀트리온의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그죠?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외국인이나 표현을 쓰는데 셀트리온 외국계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죠? 거기는 왜 검은머리의 수급이 셀트리온을 좌지우지하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올해 상반기까지 끝날지 아니면 올해까지도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지금 외국계 쪽이 16,000주 매수예요. 그죠? 나쁘지 않죠? 이번 주에도 16,000주 매수야. 주가가 몰래,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번 주에 매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은 개인들이죠. 개인들. 이 개인들이 뭐 순수한 개인들이겠습니까? 그죠? 셀트리온은 차명 성격의 개인들. 그죠? 10년 지금 차명이라는. 그러나 이제 지난해의 그 차명 계좌의 물량의 거의 뭐 3분의 2 수준은 아니면 뭐 대부분 그죠? 대부분 다 뭐예요? 자사주로 걷어가 버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부분이다.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기관들은 15만 주 매수입니다. 누가?
연기금도 매수, 투신도 매수, 금융투자 쪽도 매수.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인들만 매도를 했는데, 물론 일부 개인도 있겠으나 대부분 차명 계좌에서 나왔고, 외국계는 차명 계좌라고 하면 검은머리 물량인데, 그죠? 주가 오를 때는 주초에는 좀 사고 주 후반에 매도를 또 하는 부분에서 간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월 달도 가만히 보시면요, 2월 달도 외국인들은 9천주 매수죠. 그럼 간방이야. 2월달에 어쨌든 뭐 주가가 1월달에 바닥 만들고 2월달에 행보했으니까. 근데 2월달에 누가 주식을 팔았어요? 개인들이 19만 2천 주, 개인이 아니겠죠. 차명 성격에. 또 누가? 금융투자가 18,000주 팔았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시장과 연동되는 프로그램 부분이다. 그죠? 그럼 셀트는 2월달에 프로그램이 거의 들어오진 않았다. 그 주가가 행보. 근데 누가 다 거둬갔어요? 연기금, 국민연금이 14만 주, 사모펀드 10,000주, 투신 38,000주, 보험. 근데 투신이나 보험이나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나 그러면 2월달에 주식을 전체적으로 샀을까요? 사지 않은 상황에서 셀팅도 샀다는 뜻이고, 결국은 뭡니까? 외국계 쪽의 간망 속에서 기관들의 중에서 누가, 그럼 앞으로 셀트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누가 수급이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앞에도 제가 봤지만 전체 시장에서도 금융투자들은 매수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셀트리 올해 보시면은 외국계 쪽에 20만 주 매도예요. 그죠? 외국계, 그러니까 올해는 그럼 왜? 올 셀트가 연초 1월 2일만 하더라도 뭐 24만원대까지도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 과정에서 뭐야? 계속적인 외국계 또 검은머리 물량을 포함해서 골드만이든, 모간스탠이든, JP든, 또 검은머리 지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주가의 하락 압박을 시켰고, 급박을 시켰고, 그죠? 그 과정에서 누가 샀습니까? 기관들이 어쨌든 올해 지금 34만 주 매수예요. 아무튼 올해 기관들이 34만 주 매수인데, 그 중에서 누가? 국민연금이 57만 주 매수죠. 자, 그러면 이 국민연금의 57만 주 매수는, 그러면, 야, 그럼 국민연금이 다른 쪽은 뭐, 매수를 하고 셀트를 같이 했을까? 시가총액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앞에 전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렸죠.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금융투자가 올해 1조 1,000억을 팔았죠. 1조 1,000억을, 그죠? 그 과정에 셀트리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셀트만 판 것이 아니고 전체 시장에서의 매도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9조 이상의 지금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늘어나지,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죠. 그 수급의 플러스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셀트도 지금 올해 30만 주 매도인데 결국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셀트는 누가 사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은 통합 셀트가 어쨌든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국민연금이 최소한 2%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된다. 7%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400만 주 이상은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상반기 채울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근데 셀트의 수급은 지금 뭐 검은머리 놈들하고 차명계좌 두 놈이서 올해 지금 약간 그것도 크게 물량이 없다는 부분이 크게 매도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럼 다른 주식도 막 사느냐? 앞에서 봤지만 사지 않잖아. 올해 국민연금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보니까요, 국민연금이 1,000만 주를 팔았어요. 기관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올해 판 게 5,600만 주야. 5,600만 주. 금융투자. 근데 물론 은행에 2,900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예요? 한 2,000 몇만 주는 누가? 기관들이 팔고 있는 거야. 기관들이. 그죠? 금융투자 790만 주, 프로그램, 보험 120만 주, 투신 280만 주, 사모펀드 390만 주, 국민연금 1,000만 주. 그러면 기관들은 지금 뭐예요? 전체 시장에서도
팔고 있는 거죠. 여기에 셀트리온은 뭐야? 소폭의 지금 순매수예요. 앞에 봤잖아요. 그죠? 금융투자 쪽만 판 거지 다른 쪽은 뭐야? 샀잖아요. 그죠? 그럼 수급이 나쁜 건가요? 수급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부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쪽에 지금 알테오젠이나 일부 몇 개 바이오는 제외하는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죠? 1월달 들면서 시장이 하락했던 게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래도 가장 뭐야? 악재로 영향, 미국 금리 인하의 인하 지연의 악재로 영향을 받는 게 바이오니까, 어쨌든. 바이오니까, 그죠? 거기에 셀트가 지금 발목을 잡혀 있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 발목을 잡혀 있지만은 뭐예요? 전체 수급적인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죠. 그럼 셀트를 누른 놈들은 누구예요? 검은머리 놈들하고 차명계좌밖에 없다는 뜻이야. 물론 답답한 부분은 있겠으나, 그죠? 과거의 수급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바이오가 아니니까. 자, 바이오 볼게요. 자, 바이오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씁니까? 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험들만 매수한 거예요. 48만 주. 개인들 38만 주 팔았죠. 기관도 8만 주 팔았죠. 거기에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연기금도 팔았고, 보험도 팔았고, 사모펀도 팔았고, 연기금도 결국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했어요. 그 삼성바이오의, 그죠? 뒷배인 연기금도요. 국민연금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오늘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왜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연초에 주가가 좀 하락을, 그죠? 연초에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지금 갈수록 더 좀 그런 게 심화되고 있잖아. 처음에는 뭐 3월이었다, 5월이었다. 지금은 6월, 저는 1월 달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반기는 힘들다. 그죠? 하반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는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만 보시면 돼서 요 수급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 또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더라도 감안하시면 된다. 그죠? 자, 셀트리온을 보면요. 작년 10월 24일부터 왜? 10월 24일부터는 뭐가 있었습니까? 합병 주총에서 통과되었죠. 그죠? 근데 그때 주식을 판 주체가 누구냐 하면요. 개인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누구라 습니까? 차명계좌라고 그랬죠. 차명계좌는 다 판 거예요. 이 차명계좌를 누가 회수했어요? 일단은 수혜장이 회수한 거예요. 1조 2,500억. 그죠? 그래서 차명계좌 개인들이 530만 주 팔았고요. 기관들 150만 샀습니다. 국민연금, 연기금 70만 주 샀어요. 기관 다 샀죠? 다 샀어요. 그렇잖아요. 다 산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외국계, 검은머리, 아직 그렇게 안 팔았죠? 7만 4천 주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금요일날 밤에 TV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뭐, 지주사들 또 요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양반들아, 잘 들어. 작년에 말이야, 셀트리온은 1조 2,500억에 자사주 매입했어. 그런데도 모르지. 응? 그리고 말이야, 올 1월 달에 230만 주 5천억 가까운 자사주를 사고했어. 응? 셀트리온이. 돈도 없는 셀트리온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자사주 매입을 막 할 때, 그죠? 그건 뭐예요? 대주주 지분을 높이기 위한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죠? 유통물량을 없애버리니까. 없으면 대주주 지분이 올라가는 거나, 그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각,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 이거 만약에, 1월 말이나 2월 달에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셀트가 작년에 미리 올 연초에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그 말 안 했다가, 하지 않고 있다가, 올 그냥 2월 달에, 그죠? 자사주, 230만 주 소각합니다. 그랬으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셀트가 뭐, 잘돼
주주 친화적이 아니라고요? 돈도 없는 셀트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 그죠? 기다려주세요. 응? 그 같이 공매도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다른데 뭐 사이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셀트근의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올해 그때 이후에 수급 결국은 뭐예요? 차명 계좌가 누가 다 해소했어요? 자사주로 해소한 거예요. 연기금 팝니까? 안 팔잖아요. 자, 이거는 언제예요? 8월 18일은 뭐예요? 세장의 기습적인 공매도, 기습적인 합병 발표한 날이에요. 외국계 34만 주예요. 이때부터 개인들은 뭐예요? 470만 주 팔았어요. 그때도 그래도요. 연기금 간망이에요. 기관 48만 주 매수인데 그게 간망이나 다름이 없죠. 그죠? 이 상업펀드 놈들, 자산운용사애들. 결국은 얘들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셀트리온에 160만 주를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작년에 개인들이 430만 주 팔았어요. 기관들은 작년에 간망이에요. 연기금 작년에 58만 주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70몇만 주, 50몇만 주 사고 있죠. 작년에 매도했지만 올해는 매수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 작년에 여기에는 뭐예요? UBS의 110만 주, 또 이쪽에 테마섹 그 물량 빼고 나면 작년에 순수한 외국인들은 순매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야, 작년에 외국인들이 160만 주 팔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작년에 테마섹 물량 제외하고, 매도 물량 제외하고, 또 작년 연말에 11월, 이따 보겠지만 11월 며칠부터 UBS가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 샀으니까 그 물량 그대로잖아요. 그거 제외하면 작년에 순수하게 된 외국인들이 순매수예요. 그럼 누가 다 팔았어요? 작년에 개인들과 차명계좌가 팔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타 법인이 기타가 자사주가 다 가져갔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창고는 뭐야? 검은머리 신한. 신한이 검은머리 보니까 수목금 팔았지만은 월요일날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4,000주예요. 사실 많이 판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미래에셋, UBS 2만주, 삼성 많이 판 거 없죠. 누가 그디 갔어요? 골드만도 그 앞주에 팔았으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주가 급등하면서 골드만도 샀죠. CT, BNP, 외국계 그래도 매수 기조예요. 자, 그러면 2월달로 보게 되면 딱 셀트리온의 공매도 몸통 두 놈이 누구예요? 골드만과 모간스탠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대차 잔고가 아닌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갚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갚지 않고 있잖아요. 그 물량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CT, 삼성 1월달에 오히려 샀어. 이놈들도 항상 삼성이 이거 산 거는 누구예요? 연기금의 물량이 그죠? 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2월달 매수예요. 공매도 몸통 말고 얘들이 뺐으니까 또 채워야 되겠죠. 이제 누르려면 그죠? 그런 역할밖에 없다. 자, 올해는 결국은 골드만 36만 주 매도예요. 골드만 셀트리온의 공매도 몸통 모간스탠리 16만 주 두 놈이서 그러나 삼성 창고를 비롯하니까 연기금 비롯해서 메리린치나 기타 또 다른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들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이쪽에 이런 10월 달부터는 뭡니까? 10월 달부터는 누구? 합병 이후에 누가 팔았어요? 미래에셋이 110만 주. UBS는 100만 주는 뭐죠? UBS는 그거잖아. 11월 달에 셀트리온 팔아서 헬스케어 샀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미래, 키움, 한국, 골드만 쪽 팔았고. 그죠? 그럼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자사주 가져갔고. 메리린치, 외국계 다 가져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UBS.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BS가 지난해에 매도 부분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 그러니까 헬스케어 상장 폐지될 때까지 거래 정지될 때까지 UBS가 판 게 113만 주예요. 이걸 빼야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럼 순수하게는 외국계가 아까 봤지만 매도한 게 없어. 순수하게 오히려 매수야, 여러분.
그죠? 수급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주가는 답답하지만,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누가 주식을 다 팔았어요? DB창고. 이 DB증권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중장기로 계신 분들이 사실 매도한 거거든요. 그죠? 못 참고 이제. 그쵸? 67만 주 매도예요. 그걸 누가 찾아줘가 가져갔지만, 물론 이쪽에 뭐 한국이든 또 일부 미래든 이런 차명 성격의 계좌도 그렇지만 작년에는 DB가 매도가 제일 많았다는 뜻이야. 그럼 순수한 개인들이 지난해도 많이 팔았다. 올해는 순수한 개인들이 더 많이 팔 것이다. 그죠? 그걸 누가 원해요? 공매도는 그렇게 이제 크게 그게 아니고요. 국내 기관들이 원해요. 또 외국인들이 이제 원해요. 왜? 셀트를 담아야 하니까 앞으로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잘 우리가 이제 하자고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이 140만 주 전후에서의 움직임이 더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스탠바이 된 상태고 당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계 쪽이나 골드만이나 뭐 다른 쪽 기타 그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들의 왔다 갔다 하는 요거는 당분간 좀 나오고 저는 이제 먼저 주가가 좀 움직이려면 변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대차 잔고도 여기서 600만 주대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막 신용이에요. 지금 셀트리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신용이 120만 주대에서 지금 80만 주, 한 90만 주가 늘었거든요. 이건 누구겠어요? 차명 성격의 기관 성격의 물량들이거든요. 신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만 주로 내려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200만 주 때 요 209만 주, 그죠? 210만 주 여기 하고 20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200만 주 밑으로 내려오는 뭐 190만 주, 180만 주 내려오면은 아, 셀트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셀트의 여러분들 공매도가 10년 싸움이잖아. 10년. 그죠? 그러니까 3년 뭐 4년 투자하신 분들은 셀트에 대해서 그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10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하루아침에 뭐 휙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없는 요인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쭉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셀트의 차트를 한번 보면 그죠? 어쨌든 바닥은 바닥이잖아요. 그죠? 바닥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바닥. 자, 068270. 바닥이잖아요. 그죠? 자, 주봉상, 월봉상, 양봉이라는 거. 자, 이번 주 셀트가 그죠? 조금 상승을 좀 해서 일단 20만 넘어 올라가면 그죠? 500원이니까 그죠?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노력해 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죠? 셀트리온 화이팅다.